이런 일 많이 겪으셨죠? 처음 만난 자리에서 괜찮아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 말입니다. 그때 이미 신호가 있었는데 내가 놓쳤구나 하고 뒤늦게 후회했던 적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마음, 때로는 돈과 안전까지도 걸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언제나 첫 만남에서 상대를 관찰합니다. 무례하게 상대를 시험한다는 뜻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습관과 디테일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읽어내려는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작은 행동 속에 숨어 있다. 큰 약속이나 멋진 말이 아니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의 작은 행동에서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거창한 말이나 멋진 포장 속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행동,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옷차림과 태도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몸에서 드러나는 습관은 숨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내담자들을 만나며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사실은 이미 조짐이 있었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결국 그 작은 신호 하나를 무시한 대가로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만남에서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단 몇 마디 대화로 상대의 본질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과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거리를 둘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신호는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옷차림은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더 많은 정성을 쏟습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부분에는 그 사람의 무심함과 습관이 그대로 묻어나곤 합니다. 그 작은 디테일이야말로 평소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히 패션 감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꼼꼼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읽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훨씬 덜 받고 믿을 만한 사람과 더 단단한 관계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신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례에서 사람들의 실패와 후회는 이 신호를 놓쳤을 때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대화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당신은 첫 만남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위험, 신호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만이라도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껏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왔습니까? 말투입니까? 외모입니까? 아니면 직업과 배경입니까?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아주 작은 행동과 옷차림 속에 숨어있는 무의식적인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의 시선은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하십니까? 대부분은 얼굴, 그리고 얼굴과 가까운 상의에 눈길이 갑니다. 셔츠, 재킷, 블라우스 같은 부분은 상대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싶은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상의는 단순히 옷의 일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흔히 첫인상은 몇 초 안에 결정된다고 하지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처음 7초 안에 상대방의 신뢰도, 성격, 심지어는 능력까지도 무의식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얼굴과 상체의 모습입니다. 즉, 상의는 상대의 태도와 인성을 읽어내는 첫 번째 창인셈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자리에서 새로운 거래처 사람을 만났는데 그의 말은 매끄럽고 태도도 겉으로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의 셔츠는 목 부분이 늘어나 있었고 옷자락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겉으로는 정중한 척을 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과 자기 관리의 기본이 부족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몇 달 후, 그 사람은 중요한 약속을 가볍게 어기고 거래처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느낀 그 위화감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CEO는 언제나 단정한 셔츠를 입었는데 결코 비싼 옷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늘 깨끗이 다려져 있었고 단추 하나까지 꼼꼼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에서도 말 한마디, 문서 한 줄을 허투루 넘기지 않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세세히 확인했습니다. 옷차림 속에서 드러난 성실함과 정돈된 태도가 그의 리더십과 신뢰로 이어진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습관에 의해 규정된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상의의 단정함은 하루의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꾸준히 자신을 관리해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 습관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존중과 신뢰로 이어집니다. 당신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중요한 자리에 나타난 사람의 상의가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 안심과 신뢰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옷은 화려했지만 상의가 구겨지고 허술했다면 어쩐지 그 사람의 말과 태도까지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옷차림이라는 작은 신호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상의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의 경제적 수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옷이 비싼지 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옷이 얼마나 정돈되어 있는가입니다. 옷차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물질적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사람을 존중하고 작은 것에서 예를 잃지 않는다. 상의의 단정함은 바로 이 몸가짐과 예의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옷차림이라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입은 상의를 슬쩍 살펴보십시오.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다면 그는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은 번듯하게 해도 상의가 허술하다면 그 허술함은 결국 관계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꼭 있을 것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참 멋지다 싶다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어딘가 허술하다 싶은 사람 말입니다. 겉으로는 반듯하지만 이상하게 믿음이 가지 않아 마음 한쪽이 자꾸 불안해지는 경우 말이지요. 사람을 볼 때 가장 큰 착각은 보이는 부분이 곧 전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신호, 바로 바지입니다. 예전에 어떤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들어왔는데 상의는 눈에 띄게 고급스러웠고 시계 또한 반짝였습니다. 첫인상은 매우 좋아 보였죠. 그런데 막상 자리에 앉는 순간 묘한 이질감이 스쳤습니다. 그의 바지가 심하게 구겨져 있었고 무릎이 심하게 튀어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위화감은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끊었으며 사소한 부분은 대충 넘기고 눈에 띄는 말만 하려 했습니다. 뒤에 알게 된 사실은 실제로도 중요한 약속을 자주 가볍게 어기고 작은 조항은 무시한 채 성과만 챙기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앉았을 때 본 구겨진 바지가 이미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CEO는 옷차림이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지는 언제나 매끈하게 다려져 있었고 정갈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이들도 회의가 시작되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문서의 작은 오타 하나도 놓치지 않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세세함을 챙기는 습관이 그의 리더십과 신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겉모습은 번쩍이지만 바지가 허술한 사람과 평범하지만 바지가 단정한 사람 중 누구와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을 은폐된 단서라 부릅니다. 즉,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오히려 본성을 더 잘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신경 쓰는 부분은 의식적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지처럼 눈에 덜 띄고 관리하기 번거로운 부분에는 습관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물론 한번 구겨졌다고 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된 습관입니다. 늘 구겨진 바지를 입는 사람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대충대충의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바지를 깔끔하게 다듬는 사람은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꼼꼼히 생활을 관리하는 이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작은 일에도 신중하고 소인은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긴다. 바지가 바로 그 작은 일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부분. 그러나 그 작은 부분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국 내실을 드러냅니다. 떠올려 보십시오. 화려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정작 약속은 지키지 않는 사람. 큰 소리를 치지만 세세한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 그들의 바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허술함이 이미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조용하지만 옷차림이 늘 정갈하고 상의뿐 아니라 바지까지 깔끔한 사람. 그들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며 신뢰를 잃지 않으려 작은 부분까지 챙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믿음을 얻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지가 비싼지 싼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갈이 관리되어 있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겉모습은 누구나 포장할 수 있으나 습관은 감출 수 없습니다. 바지에 드러난 습관은 곧 그 사람의 내실을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처음부터 강조해온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단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발입니다. 아니, 신발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옷은 위쪽이 더 잘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상담과 사례에서 확인한 바로는 신발만큼 솔직하게 사람을 말해주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가장 빨리 더러워지고 가장 관리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상의는 눈에 잘 띄니 누구나 신경 씁니다. 바지도 조금만 신경 쓰면 다림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매일 바닥을 딛고 흙과 먼지를 맞으며 가장 쉽게 달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생활을 꾸준히 관리하는지, 작은 불편을 감수하며 정성을 기울이는 사람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내담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연애 초기에 만난 남자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고 말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발은 언제나 닳아있거나 먼지가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관계에서도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신발이 이미 그 사람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을요. 반대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알던 한 변호사는 비싼 구두를 신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발은 언제나 닦여 있었고 끈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신발을 닦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갖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실제로도 일 하나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신발에 드러난 생활 습관이 그의 경영 철학과 신뢰로 이어진 것이죠. 흥미로운 연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미국 캔자스 대학교 연구팀은 200여 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신발 사진만 보여주고 그들의 성격과 습관을 맞춰보게 한 겁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들은 90% 이상 정확하게 상대의 성격을 맞췄습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신발은 성실함과 책임감을 드러냈고 방치된 신발은 무심함과 즉흥성을 보여줬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신발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철학자 세네카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소한 것에서 신중하지 못한 자는 큰 일에서도 믿을 수 없다. 신발은 바로 그 사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것에 드러난 무심함이 결국 큰 관계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주변을 떠올려 보십시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는데 신발은 달아있고 방치된 사람. 혹은 늘 신발이 단정하고 정리된 사람. 두 부류 중 누구를 더 믿고 싶은가요? 아마 답은 분명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발이 낡았느냐, 새 것이냐가 아닙니다. 새 신발이어도 먼지가 덕지덕지 묻어 있으면 그것은 무심함의 신호입니다. 오래된 신발이라도 잘 닦이고 정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책임감과 꾸준함의 증거입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성실함, 생활 습관, 그리고 내면의 진심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상대의 신발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무심하게 방치되어 있다면 그 무심함은 결국 관계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시선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은 매일 옷을 입습니다. 그 순간 이미 세상은 당신을 읽기 시작합니다. 신발은 당신의 생활 태도를 보여주고 바지는 당신의 책임감을 말하며 상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을 드러냅니다. 결국 옷차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매일 쓰는 당신의 무언의 언어인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옷으로 드러낸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의 모습은 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만날 때 첫인상은 생각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반듯한 신발은 신뢰를 쌓고 단정한 바지는 안정감을 주며 조화로운 상의는 존중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 작은 차이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완벽한 옷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가짐을 옷차림에 담아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정리하면서 삶을 정돈하고 바지를 다듬으며 책임을 돌아보고 상의를 고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을 새기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수양이자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속을 드러낸다는 단순한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지요.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까? 어떤 바지를 입었고 어떤 상의를 골랐습니까? 그 선택 안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이미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읽는 눈은 곧 당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남을 관찰하듯 스스로를 관찰하고 자신을 가꾸어 나갈 때 당신은 신뢰받는 인연을 맺고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음을 이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옷차림 습관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싶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지혜가 되어 퍼져나갈 것입니다. 작은 단정함이 큰 신뢰를 낳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곧 당신의 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